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 미탁이 광주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전남 해안 지역에는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수학기에 태풍이 잇따라 피해를 끼치면서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에 절개지가 무너져 주택가에 흙이 쓸려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느닷없이 들려온 큰 소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갑자기 뇌성같이 쾅 하는 소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니까 너무 놀라서 이제 밖에 나와. 18호 태풍 미탁은 주로 전남 해안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갔습니다. 순천시 외서면 336mm를 최고로 고성 305mm 등 300mm에 육박하는 많은 비로 농경지와 주택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저번에 불어닥친 태풍에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본 농민은 그나마 멀쩡했던 남은 벼마저 쓰러지자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번에 쓰러진 상태에서 좀 남은 것까지도 마저 쓰러져 본 거죠. 비지를 못하고 그대로 썩 해야 되니까 싹이 나버리고 하니까 그럼 버려야 돼요. 강진에서는 성곽 24m 정도가 무너졌고 장흥에서는 두암천 제방 일부가 유실되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링링과 타파에 이어 미타까지 전남 지역을 강타한 세 차례의 가을 태풍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난달 태풍 때 피해가 컸던 신안 흑산도에서는 이번에도 양식장 피해가 걱정입니다. 하지만 너울성 파도 때문에 현장을 확인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태풍 링링에 의해 흑산도 양식장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 복구도 끝나지 않은 상황. 그런데 이후 태풍 타파에 이어 이번에 또 태풍 미탁의 비바람이 불어닥쳐 추가 피해가 걱정입니다. 이미 파손된 부분을 복구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복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이렇게 바람을 맞다 보니까 이게 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걱정에 밤잠을 설쳤지만 여전히 높은 너울성 파도 때문에 양식장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날이 보도겠지만 이곳 흑산도에는 여전히 매우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짧게는 닷새, 길게는 열흘 가까이 조업을 나가지 못한 어민들도 많습니다. 태풍이 오면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럼 지나가도 항상 2, 3일간은 작업을 못 가고. 지난달 초 파손된 대형 구조물이 방파제 위에 놓여 있습니다. 3톤이 넘는 이 구조물은 이번 태풍 때 방파제를 넘어 몰아친 파도에 의해 5m 이상 뒤로 밀렸습니다. 철제 낙석 방지망도 곳곳이 찢겨지고 파손됐습니다.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다행히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피해는 크지 않아 흑산도 주민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이 발발 떨었었는데 이번 태풍에는 또 그럴까 싶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좀 면했습니다.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흑산도 전복과 우럭 양식장은 바다 날씨가 좋아져야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벼를 정부가 전량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잇따른 태풍으로 흑수와 백수, 수바라 등의 피해를 입은 벼를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전량 매입하기로 했고 가격은 품질을 감안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저품질 쌀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장성에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땅꺼짐 현상이 나타난 마을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조사해봤더니 인근의 광산 개발과 무관치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KTX 노선이 지나는 곳이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 한가운데 땅이 폭격을 맞은 듯 움푹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처 밭 여기저기에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작은 것은 지름 50cm부터 큰 것은 18m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일대에 땅꺼짐 현상이 나타난 것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 무거운 트랙터가 다니는데 그게 몇 톤이에요, 트랙터 하나가. 근데 그게 갑자기 안 좋은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거를. 뭐 가을에 별을 베다가 홈바이 갑자기 그냥 푹 꺼져온다든가. 게다가 이곳은 호남 고속철 선로가 지나는 곳이라 대형 인명사고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철교 바로 아래서 길이 20m, 높이 2m 크기의 지하 공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봐서 아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어떤 전방위적인 부분이 조사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성군이 시민단체 고려시멘트와 합동으로 전남대의 원인 조사를 의뢰했는데 연구팀은 땀 꺼짐 현상이 인근의 석회석 광산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구팀이 농경지 10곳을 표본으로 땅속 50m 깊이까지 파본 결과 모든 지점에 지하 공간이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지하 수위가 낮아져 곳곳에서 땅이 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근처에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며 광산 측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X 선로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된 만큼 자문단을 구성해 해당 지역을 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려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자문과 검증을 다시 해서 향후에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성군이 최종 용역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주민들은 용역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용역 결과대로 대책이 수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슬람교도를 믿는 무슬림들이 먹는 할랄 음식은 아직 우리에게는 생소한 음식이죠. 돼지고기와 술은 먹지 못하고 다른 고기들은 율법에 따라 도축돼야 할랄 음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 이 할랄 음식을 먹어야 하는 무슬림 아이들이 있는데 한국 식단에 맞춘 급식이 나오다 보니 아이들이 급식 시간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식판 가득 돼지갈비찜을 받아가지만 몇몇 아이들은 돼지갈비찜 대신 달걀 요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온 무슬림으로 율법에 서용한 할랄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고 다른 음식들도 율법에 맞게 조리될 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급식이 입에 맞지 않는지 먹다 말기도 하고 반찬은 안 먹고 밥만 먹기도 합니다. 맛있어요? 먹을만해? 이 학교에 다니는 무슬림 학생은 총 4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점심을 굶고 학교 후 집에 가서 밥을 먹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급식 반찬 중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교육청과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 아이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런 문화적인 지원 등을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편으로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시설과 인력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할랄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조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 부분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고. 광주시 교육청은 무슬림 학생 등 다문화 학생들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무슬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을 바라보는 일부 곱지 않은 시선이 우려돼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채식만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토피로 인해서 음식을 가려먹는 학생들도 있을 때 이런 학생들에게만 따로 무엇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역차별이다 아니면 왜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냐라는 그런. 우리 국민도 아닌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은 다문화 사회로 채 진입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과도기적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속도에 비해서 다문화 교육이나 함께 사는 공존 교육이나 인권 교육이 사회, 학교 혹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외국 국적 학생 등 다문화 학생은 3,500명으로 3년 전보다 50%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늘어나는 게 현실인 만큼 이제는 이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갈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남구욱입니다. 혹시 UFO 학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가 끝나면 교육이 사라지는 지방 중소도시의 현실을 빗댄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장용기 기자입니다. UFO는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를 가리키는 우주 용어입니다.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수상한 외계 물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최근 목포를 찾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산업화 시대 국내 중소도시, 농어촌 학교와 지역 현실을 UFO 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학교가 시작되면 활기에 넘치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저녁이 되면 교육이 사라지는 텅 빈 마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8시 반이 되면은 소비행정을 타고 교원들이 쫙 나타났다고 4시 반 되면 딱 사라져요. 외계에서 나는 UFO가 됐습니다. 또 UFO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성적과 경쟁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에 넣으면 너는 패배자다, 낙오자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빨리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록 전남지사, 장서궁 교육감도 참석했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우리 전라남도에 계신 분들이 정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혁신 인재, 또 그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전남에서도 나올 수 있다, 나와야 된다. 지자체의 도심 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원도심 학교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역시 교장과 교사들의 능력과 열정 달려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교육청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강조하며 마을 교육 공동체 복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에게 임기 동안 학교 마을에 머물 것을 강제할 법적 제도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강점을 살리는 창의 재능은 교육이 주민과 생활에 녹아들 때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생동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일선교육청의 간부급만이라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여수시 오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83살 A씨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졌고 주민과 소방관 등 6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7분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이웃 주민 100여 명이 연기를 보고 놀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장 많이 그을린 안방 바닥에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에 미루어 이곳에서 불이 시작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4351주년 개천절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국조승모회는 오늘 오전 광주시 치평동 단성전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을 기리는 개천대제를 거행하고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조선대의 등록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전국 4년제 대학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조선대의 연간 등록금은 700만 원으로 광주 전남 2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동신대 663만 원, 호남신학대 659만 원, 광주대 653만 원 등으로 사립대의 등록금이 비쌌습니다. 국공립대 중에서는 전남대가 414만 원이었고 순천대는 394만 원 등이었습니다.